그런 질문들을 붙잡고 있다가 제가 한국 IBM이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한국 IBM을 왜 갔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이언스라는 거는 그런 거를 측정 가능하게 하고 뭔가 계량화시키는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로 측정되는 것들, 그것들에만 집중하느라고 맹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것들을 이 학문을 통해서 조금 달리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소외된 가치들,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이 학문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문을 가장 처음에 주창을 했고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전개시키고 있는 게 IBM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도 IBM이라는 회사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많은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죠. 그게 이 회사에서 학문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서비스 사이언스도 그렇게 일반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BM만 받고 IBM을 탁 갔는데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 네, 한 7분 정도 계신데 회사 다니시면 딱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이 생각이 들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IBM에서 제가 발견한 서비스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당신은 고급 인력, 당신은 중급 인력, 당신은 저급 인력 하고, 고급 인력이 1시간 일하면 10만원, 중급 인력이 1시간 일하면 5만원, 저급 인력이 1시간 일하면 돈 주기도 귀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머리표에 다시 가격표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IBM은 우리는 서비스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라는 마케팅 텀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근데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립된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실패해왔던 모델의 비즈니스 이상의 서비스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많은 어떤 컨설팅 회사를 다 가도 그렇죠. 맥킨지 친구들은 1시간에 400만 원, 보스턴 컨설팅 친구들은 1시간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모든 것들이 그냥 조금 더 똑똑하다, 조금 더 잘났다, 못났다 이거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질문을 대학교 1학년 때 계속 던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만약에 사장이 되면은 뭔가 이걸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장 되려면은 한 10년 이상은 여기서 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제 인생을 유보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나왔고 드림 챌린지 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드림 챌린지 그룹은 이제 DCG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 회사를 창립한 이유는 꿈이라는 것은 고요하면서 점수나 가격표를 매길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저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과 그리고 사회적 복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꿈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그게 경제력까지 발생시켜서 조직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자. 그게 휴먼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꿈하고도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회사를 창립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처음에는 이게 수익이 없어요. 당연히 수익이 없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남산에 올라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배고픈 꿈이 밥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어느 날 하루는 하도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명동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채소 팔던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런 채소를 팔다 남은 거다 그냥 먹으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었죠. 막 먹고 있으니까는 어떤 노랑머리 꼬마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Are you vegetarian?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꼬마였습니다. 예, 저의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이 질문에 대답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No, I'm Korean. 네, 굉장히 또 다시 저의 힘든 삶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요, 정말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최초의 수익 모델은 서비스, 강연이나 이런 동기부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는 거였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는 올해도 대한민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일무역적자가 계속 최악인 건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실 텐데 왜 그런지도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휴대폰, 뭐 자동차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국에는 일본에 더 이렇게 적자가 많은 구조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부실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의 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국가의 꿈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면은 다들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다들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근데 이때까지도 제가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전거 빌려가지고 환경 미화원 분들의 또 잠바 스폰서 받고 자전거도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제가 30일 동안 왕복 차비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일본에 가서 장인을 100명 만나봤어요. 약 100명 가량 만나봤어요. 진짜 빡세게 만났죠. 네.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가 하나 일본 여행 팁 알려드릴게요. 이 일본어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일본어 배우시니까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하실 때 일본어로 누구한테 말 걸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좀 깔봅니다. 조센진도 결국에 또 일본어로 말 거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본 분들한테 우리가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잖아요. I'm Korean and I'm just traveling here. 이 정도만 해도 발음을 좀 꼬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스미마셍 에고 데키나이 데스. I don't speak English.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저 자세가 되거든요. 그다음엔 제가 일본어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좀 하네. 이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일본어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뭐 장인을 만나기 위해 왔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는지 나는 관심이 있어. 이런 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가르쳐 줬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밤이 깊으면은 너희 집에 가서 자자.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집에서 자고 또 밤새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는 또 다음 날 또 이제 장인들 소개를 하나씩 받았어요. 자기가 아는 특이한 사람, 자기가 아는 훌륭한 사람, 관공서, 뭐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이런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막 소개받고 하면서 장인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장인들 커뮤니티에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인 부류가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이만 일본의 야마모토 현의 하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하지라는 마을에 도자기 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우리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자기 국민들의 7, 8대 손들이었어요. 네, 진짜 피는 한국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국에 와서 도자기 구울 생각 없냐 물어보니까는 그분들의 생각은 일절 그것도 없이 NO! 왜 노냐면은 왜 아니겠어요? 우리도 한국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도자기 굽는 실력으로 한국에 가면 중소기업 노동자 아니면 공사장 막 일꾼 아니냐. 근데 나는 일본에서 도자기를 굽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장 지어주지, 팔아주지, 명예까지 준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다. 실제 그렇죠. 저희가 막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어떤 학생이 공고 나온 학생이죠. 그 학생이 제1기획에 입사를 했는데 너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기획부 마케팅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 학생은 퇴사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기능올림픽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국가에서 또 영웅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거의 90%에 육박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3명이 걸어가면 1명 정도는 대학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사회가 존경을 해주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대일무역적자의 진짜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만났던 장인 중에 인상이 깊었던 장인은, 그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안 받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장인이었어요. 어떤 장인이었냐면 에도 시대 때부터 사무라이 옷감 있잖아요. 쿠주라고 하는 옷감인데 그 옷감을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미국에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면서 대골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 만나야겠다. 다른 사람 돈도 안 받는데 이렇게 잘 살고 비즈니스 잘하고 기술도 있는 이 사람, 난 이 사람 뵙겨야겠다 싶어서 만나자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고
둘째 날 또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만나주고, 셋째 날 딱 찾아가서 이제 결심을 했죠. 네, 당신이 날 만나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이씨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리깡 들고 머리 쫙 깎았어요. 깎았어요. 깎으니까는 그분이 창문을 살짝 열고 보더니 월통 들어와 봐라.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몇 마디 얘기를 나눴죠. 나는 너한테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원재료는 다 일본에서 생산되고 뭐 아무 그게 없는데 너 왜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냐. 제 대답이 뭐였어요? 대일무역적자가 너무 심해서 짜증났다. 난 당신의 영혼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카피를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했다. 요즘 일본에는 네 같은 청년이 없다. 네. 아니 감동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 어떡합니까? 웃음이 스토리를 이기네요. 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네. 웃음이 스토리를 이겨버리네. 큰일 났네. 네. 이거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순간이 찍혀 있거든요. 네, 찍혀 있고요.